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환입니다. 자, 첫 번째 금일 주제, 부동산 투자냐, 거주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다 고민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울 오르니까 경기권 도미노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자 상담 주셨던, 전번주에 이제 문자 상담 주셨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거주, 이것이 문제로다.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는요,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앞서 얘기했던 투자냐 실거주냐 뿐만 아니라 수익형을 투자라면 또 차익형을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방향이 중요하죠.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방향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부동산도 어떠한 방향으로 첫 스타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자, 투자 또는 실거주. 제가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떠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을 거고요. 또 실거주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참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투자와 거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또 투자라면 수익형이냐 아니면 차익형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지역과 상품, 어떠한 부동산을 매입할 건지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보통 어떤 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부분이라면 거주는 삶의 어떤 질 향상, 좀 거주하기 편한 그런 것들이 이제 무게감을 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지역들은 투자 지역들은 불편하죠. 편하면 투자로서의 가치가 많이 있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유망한 곳이 있고 유명한 곳이 있겠죠. 유망한 곳은 앞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라면 유명한 곳은 누구나 다 익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곳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유망한 곳을 더 선호할 것이고 그쪽에 방향을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유망한 곳은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미래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발 호재라든가 이주 수요라든가 교통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면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유망하다고 해서 개발의 호재가 있는 곳들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막 올랐다가 막 떨어졌다가 확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막 이런 형태로 상승과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렇게 거주를 하기 위한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들, 교통이라든가 세대수, 교육 여건, 생활 편의시설,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좋은 곳들은 하락폭이죠. 하락폭이 이렇게 확 떨어지질 않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보통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투자와 실거주, 거주는 나눠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라고 한다면 투자는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수익형은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잘 들어와야 기분도 좋죠. 월세가 또 잘 안 나오면 속상한데 공실 없이 잘 나와준다면 그것처럼 노후 준비하기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수익률을 높은 거는 아니죠. 예를 들자면 강남 같은 경우는 4%대에서 5%대 정도. 지금 평균 기준이에요. 이 정도에 나온다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곳이 이제 강남의 수익률이에요. 연 따지면 서울 강남이 아닌 이제 서울 강북이라든가 또 동남권 서남권이 있다면 이제 동남권 중에서도 강남의 지역들 또 그다음에 역세권 이런 지역들이
수익률이 조금 더 낮죠. 그 외의 지역들은 한 5%에서 6%대 정도 나오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정도고요. 수도권, 이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에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7, 8% 정도 나오면, 요새는 좀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기준을 한 7, 8% 정도 돼서 뭐 한 6%에서 7% 정도만 나와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한 9%에서 10%대 정도, 이 정도 나와준다면 아주 만족할 만한, 이건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매력이 있는 곳들이죠. 차익형은 뭐죠? 일단 당장에 어떤 월세 수익은 나오지 않더라도 많이 향후에 지가 상승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차익형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미래 가치가 있다. 미래 가치가 있다는 개발 호재라든가 이주 수요, 교통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 곳들은 향후에도 당장에 월세가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상당히 크죠. 여러 가지 조건들은 있을 겁니다. 이게 다 개발에 대한 얘기죠. 이런 뭐 생활권 계획지구라든가 중공업, 뭐 요새 얘기 많이 나왔죠. 변창 뭐 장관이 얘기해서 역세권 개발한다, 중공업 지역 개발한다,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개발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이런 지역들 보통 이제 일자리와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도 많고 수요자들이 또 많이 일자리가 있으면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차익형의 의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월세보다는 실차익을 보기 위한 거니까 좀 노후되어 있는 곳들이 개발하면서 또 시세 차익을 보죠. 역세권 개발, 앞서 제가 얘기했던 역세권이라든가 한강변, 이런 한강변도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지역을 사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느 지역을.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경기권, 뭐 지방, 이렇게 다양할 겁니다. 뭐 서울에 뭐 거주하지 않는 분인데 서울을 사겠느냐? 그건 아니죠. 뭐 투자의 대상이라면 뭐 서울권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을 택하는 분들, 또 경기권, 지방 이런 건 좀 다양할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이제 희소성. 그러니까 서울로 그러니까 도심권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가 있는 곳들은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수요층이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안정적인 어떤 그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권에 저는 1순위를 둔다면 2순위는 이제 경기권도 서울의 어떤 주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경기권으로 좀 밀려나겠죠. 전세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 주변 일대로. 그래서 이제 경기권, 지방도 일부 지역들 뭐 좋은 데들은 많이 좋죠. 광역시 같은 데들은 좋죠. 그러나 3순위로 따지면 저는 지방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지역적인 측면입니다. 부동산의 종류도 좀 다양하죠. 뭐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다음 오피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다양하죠. 관심의 대상은 일단 첫 번째로는 상가주택.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많이 상담했던 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는 점포주택, 상가주택을 좀 많이 권했어요. 상층부에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노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돼 있죠. 그래서 2012년, 13년대 때 어떤 뭐 금융위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았던 이후에 상가주택을 많이 사들였던 것 같아요. 서울권에서도 그때도 한 뭐 6, 7%대, 7, 8%대도 또 상황에 따라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뭐 찾기가 어렵죠. 워낙 또 상가주택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고 뭐 올랐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올랐지만 더 선호도가 높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면 선택하는 게 더 지혜롭고 현명하겠죠. 그 다음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단독 다가구의 특징이 이것도 이제 희소성 부분이에요. 단독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없어지고 있죠. 뭐 빌라라든가 다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제 빌라라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단독주택이 이제 미뤄지잖아요. 미뤄지고 나서 생겨나는 게 이제 아파트들이 생겨나는 거죠. 서울의 1970년도 때까지만 해도 뭐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많이 줄었죠.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니까요. 뭐 서울의 아파트를 부시고 단독 다가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를 부시면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게 바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죠. 다음으로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가격은 이제 먼 나라 얘기가 됐죠. 소위 말해서 뭐 꿈 같은 상황들이 서울에서 아파트 산다는 건 돼버린 것 같아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말이죠. 따라서 다세대 연립에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좀 더 그 아파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아파트에 근접할 수 있는 어떤 좀 퀄리티가 있는 다세대 연립들이 선호도는 높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지금보다 많이 선호도가 높을 겁니다. 단지 형태면 상당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상가 부분이에요. 지금 뭐 상가를 왜 관심 가져라라고 하냐면 그 부동산은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잠식이 돼가는 과정이 추후에 발생됐을 때 또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살아날 거거든요. 근데 상가라는 게 전형적인 뭐 상가 같은 경우 전세 놓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월세를 받는 목적이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선호도는 높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땐 상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이 오피스텔은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지금은 전세 끼고 좋은 지역들 갭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형적인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나올 수 있는 것. 아파트를 마지막에 낸 이유는 어떤 노후 준비에 있어서 아파트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좀 되지는 못하죠. 어떤 차익형의 무게감을 줄 수 있고 안정적인 부동산의 상품이죠. 어떤 미래에 장기적으로 볼 때의 선호도, 가치는 이렇게 흐름이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향후 매물에 대한 선호도 중요성을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요. 상가 같은 경우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상층부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는 목적의 상품. 그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라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은퇴, 대형에서 거주했다가 실거주와 수익형에 희망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아서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다가구입니다. 단독 다가구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희소성이 발생됐어요. 부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희소성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소형 다세대 연립. 이건 1, 2인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서민층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죠. 선진국이 된다는 자체가 서민들에게 가장 뭐 적합한 건 아파트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이 선호도가 있는 다세대 연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상가, 오피스텔, 이건 다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저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는 높을 거고요. 아파트, 또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불안감. 아파트 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참 뭐 2, 3억 오른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요. 지금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방향은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내 인생의 목표, 방향. 부동산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방향은 없어요. 일단은 뭐 옆집 누가 샀는데 몇 억 올랐으니까 나도 그에 비슷한 어떤 상응하는 이익을 좀 보고 싶은 뭐 싸고 좋은 거,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시죠. 싸고 좋은 거가 없죠. 싸고 좋은 건. 저평가라는 단어 자체를 또 오해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싼 게 저평가는 아니에요. 싼 지역이 저평가는 아니다. 그냥 비싸지만 더 오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저평가인 거죠. 저렴한데 앞으로도 많이 오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실거주 목적이에요. 저렴한 곳에 내 자금에 맞게끔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거주와 또 투자라면 수익형인지 아니면 차익형인지 이런 구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 어떤 매물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지역도 중요한데 어떤 매물이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 때보단 팔 때가 더 중요하다. 지역이 아무리 좋아도 물건의 가격이 좀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보다 못한 지역에 조금 더 괜찮은 물건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역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그의 이상으로 매물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내일 모두 가슴 뛰는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